선정된 이제 미래 환경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셨죠? 네. 우선 요즘 계속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주관한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해드리고, 내일은 우리가 대전시 전체 교통 흐름에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시민들 불편이 많은 구간을 우리가 그동안 통계를 하고 해서 종합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주관한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전역은 전국 철도역 가운데 서울역, 동대구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세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등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여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최종 선정된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은 대전역을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사용화를 선도적으로 앞당기고 기존의 다양한 교통수단, 즉 철도, 버스, BRT 등 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첨단 미래형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미래 교통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교통 중심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공모 접수하여 3월 심사위원 현장 실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3월 24일 12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종 평가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올해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해당 계획의 향후 사업비도 최소 30%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선상 주차장을 포함한 철도 부지와 함께 서광장 일대 78,620평방미터 부지에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약 1,50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상안을 보면 미래의 도심 항공교통의 항로를 고려하여 대전역 북측 서울 방향 철도선상 공간에는 UAM 수직 이착륙 비행장 및 충전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와 휴식 만나를 위한 라운지, 부족한 역세권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15,000평방미터 규모의 선상문화공원이 조성됩니다. 대전역 대합실과 같은 높이에 있는 기존의 남측 선상 주차장은 증개축을 통해 단순 주차 공간에서 수용차 이용 시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여행자만 승하차하는 공간이 키스앤드라이드 시설과 시내버스, BRT, 택시 등 대중교통 종합 환승 공간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역 트램 정거장의 경우 대전역과 약 380m 떨어진
신안 역사공원 인근에 설치 계획되었으나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동광장 하부 지하차도 공간에 대전역과 직접 연결하여 철도 및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전역 서광장의 경우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대전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상징적 공간이었으나 현재 택시와 각종 승용차로 잠식되어 교통광장으로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역 서광장은 대전의 관문으로서 시민과 외지 방문객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휴식, 만남, 교류의 공간이자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승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를 통해 우리시는 국내 유일의 모든 교통수단이 결집된 교통 환승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대덕 특구 및 지난 15일 신규 지정된 교촌동 일원 530만 평방미터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각각 연계한 삼각체계로 시범 항로가 우선 도입될 계획입니다. 향후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 운행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대전시는 UAM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시범 운행,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미래 교통수단인 UAM의 핵심 거점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전역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위적 연계를 통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기대 효과를 정리해보면 미래형 환승센터는 최첨단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본 사업이 완료되면 더 편리한 교통 환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전 일원 각종 교통수단 간 환승 서비스 수준은 현행 D에서 C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둘째로 대전역 주변의 도심 융합 특구 계획, 혁신도시 지정,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주요 국가 및 시책 사업들이 이번 대전역 환승센터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셋째로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대한민국 미래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기존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을 넘어 첨단 미래교통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구상은 더욱 구체화하여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토부 승인 및 법정 계획에 반영한 후 오는 26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9년까지 미래형 환승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전역은 동서 지역규정 발전의 허브이자 대한민국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덕특구와 교촌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UAM 등 첨단 미래교통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신교통수단을 통해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인류 경제도시, 메가시티 핵심도시 건설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대전역입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이 진행될 한화건설시험 부분이 바로 이렇게 공광장 주차장 공간이고 현재 여기는 교통환승센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 서울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UAM 이건 수직 이착륙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2025년 빠르게 이제 상용화 단계로 아마 갈 텐데 지금 한화그룹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UAM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미래교통수단으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UAM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본격적인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늦어지면 우리가 아무래도 후발 도시로서의 그런 문제가 물동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선 이번 공모에 참여했고 지금 UAM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이쪽 보시면 교통환승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축을 해서 기존에 대개 택시들이 지금 앞에서 보면 앞쪽에서 이제 역 앞에서 되게 이동하는데 버스가 직접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가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트램이 이제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신안 역사공원에 놓기로 했었는데 이걸 바로 지하에서 바로 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 제일 요건 마지막에 해서 저희가 이제 UAM의 시범 운행을 나중에 정부가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우선 저희는 대전역을 교통 허브를 놓고 대적 특구본부 그리고 교촌 산단 특히 3대 하천 중심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시범 운행을 좀 나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이 대전역을 사실상의 핵심 허브로 놓고 저희가 이 충청권 전체에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 이동하는 UAM의 어떤 방역 항로의 사실상 중심지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번 공모에 방역 지방정부는 처음입니다. 저희 도시가 유일하게 선정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는 강릉을 포함한 4개 도시 12개가 병합을 했는데 4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뺏겼던 미래 차세대 교통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내년도까지 그리고 국토부 승인 및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해서 2029년쯤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있으십니다. 명담 사무장. 이번에 지정된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에는 UAM 버티포트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각종 규제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UAM의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 출장했을 때 나사에 잠깐 들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나사에 갔더니 이제 나사가 미국 전역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연구소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본 시설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미래형 교통수단 특히 UAM 부분과 이런 거에서 연구하는 것을 얼핏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연구하는 거 우리도 지금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드론길 그리고 UAM길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걸 전 건물을 도시 구조에 맞게
그걸 설계하고 있는 걸 봤어요. 사실상 부상. 그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지금 버스나 철도나 뭐 이제 우리가 트렌드 건설하지만 이런 택시 뭐 이런 교통수단이지만 UAM이 상용화됐을 때 과연 이 UAM의 대전 전체에 대한 어떤 식으로 수직 이착륙장을 놓을 것인지 또 어느 곳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저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드론으로 택배가 가능하고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UAM이 다니는 대전 시내 항로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UAM이 어느 지역 대전역에서 떴으면 어느 항로로 몇 미터 높이로 비행을 해야 되고 드론은 택배를 하면 택배에서는 어느 주기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서로 그 우리가 저 버스나 승용차 이용처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UAM의 수직 이착륙장 시범도산 대비해서 우선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다 우리 대전시가 또 연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미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UAM 대비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인 개발과 구상을 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로 특히 우리가 과학기술 수도고 우리 추진연구기관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도시 입장에서 보면 향후 다가올 UAM 대비한 그런 교통체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단계로 이번에 우리가 수직 이착륙장을 포함한 미래형 환승센터 구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공간 지금 저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대전역 쪽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공간은 철도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지금 구상 단계에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공모할 때 쓴 우리가 계획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선상에 건물을 질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건물을 10층으로 올렸을 때는 이게 지상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제 앞으로 협의하고 우리가 기본 설계하고 철도 공사하고 기본적으로 선상에 대한 건 상의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걸 그냥 낮은 높이로 역과 비슷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공간도 우리가 건물을 져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 안에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조금 기본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승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대전역 세권개발 사업 중에 복합환승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컨소시엄에서도 이제 입찰을 할 때도 이 복합환승센터를 건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어쨌든 이제 입찰을 해서 받은 건데 그렇게 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합환승센터를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를 몇 층으로 층고에 구상을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소 80층 규모의 혁신도시를 대비한 예를 들면 공공기관 입주 및 청년 창업센터 그리고 호텔 이런 거 포함해서 현재 구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상 한 100층 높이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거기가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땅 규모가 작아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뭐 예를 들면 40층, 60층 정도의
주 오피스 빌딩으로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일 빌딩으로 했을 때는 최소 80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건 최종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공공기관 혁신도시입니다만 입주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공공기관 입주 또 대전역이 갖고 있는 장점의 컨벤션 기능 그리고 일부 호텔 기능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환승센터를 결합할까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서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다시 재편성을 하자고 합니다. 처음부터 환승센터 부분은 환승센터만 가지고 3,000평을 1, 2층 져가지고는 땅의 효율성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가능하면 원래는 한 100층 높이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사업비 문제하고 입주 기관 이런 게 총 정리가 돼서 저희가 가장 적정한 규모로 했던 환승센터 부분은 저희가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명확히 그걸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마이크엔 김민석 기자. 예. 이 환승센터 건설 뭐 이런 거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돼가지고요. 지금 1,500억 원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중에 30% 정도가 국비로 이제 충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한 1,000억 원 넘는 돈이 시비가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이게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시급한 일인가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거든요. 시급한 일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시급한 일? UAM 상용화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빨리 가야 될 일이라고. 근데 UAM 상용화는 UAM이라고 하는 그 탈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개발이 되고 다음에 이제 됐을 때이지 지금 저기 있는 환승센터라고 하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지금 UAM 시범 사업이 아마 곧 전개될 것 같고요. 대전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전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항상 끌려가는 그런 후발도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우리가 국가산단 포함한 지금 여러 가지 산단 조성도 있지만 사실상 UAM 공장 유치에도 나서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 개발 이런 건 했지만 지금 한국 내 UAM을 실질적으로 생산할 그 산단 얘기는 아직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 아까 30% 2000 단기 2, 3년 문제가 아니고 2030년까지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는 30% 이상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모 사실 정부 공모 사업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 보여가지고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뭐 공모를 했다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30% 정도면 이건 거의 그냥 그 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서. 30%면 30%만 해도 한 500억인데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500억. 그리고 3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하고 최대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30% 이상이 그런 규정입니까? 현재 뭐 공부하면서 그 결정이 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국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처에서는 이제 그 국비 지원율이 현재는 30%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고요. 그 UAM 관련된 거는 현재 UAM 관련된 재정법이 확실히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대강에서도 그 법을 제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국비 지원율이 적으면 대전체에서도 크게 이 공모 사업을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대광위에서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도시철도 정책과장 이종입니다.
그 UAM 운행 항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비행 금지 구역 해제가 추진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신교통수단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이 들어서는데 그거에는 이제 제일 저차원적으로는 드론부터 해서 우리 비행기라든가 우리 이제 개인용 비행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고밀도 도심이나 꼭 필요한 지역에 연계해가지고 택배를 운송한다거나 화물을 운송한다거나 사람을 운송한다거나 에어 택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40km에 해당하는 구간을 UAM 항로 시범 운행을 했었어요. 그때가 개발된 그 기술이 중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국산화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해서 이 기술 개발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대전시가 선정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전이 전국 광역교통의 중심지이고 주요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신규 사업인 UAM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첨단 그 산업단지나 대덕특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UAM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그동안 해보면 역시 준비 있는 도시가 어떤 정책도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먼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 교통수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UAM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18개 도시가 사실상 의사를 표명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12개 도시하고 경합을 해서 4개 도시만 선정을 했는데 저희 도시가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어떤 선도적으로 UAM 수직 2,000장을 포함한 사실상 미래형 환승센터를 일단 갖게 되는 그런 저는 쾌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대비를 대전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과학기술 수도에 걸맞는 그런 도시로서의 어떤 의상도 궁금해진다고 보고 또 카이스트에 지난번에 세계 가전 그때 라스베가스 갔더니 거기에 카이스트도 지금 사실상 UAM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형 비행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전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가 현재 지상에서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일단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하지만 미래수단으로 UAM 부분은 보다 포괄적으로 가지 않을까 편리하게 그랬을 경우 저는 이 수요가 급팽창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구축을 하면서 UAM 전용 공단까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완료가 끝나서 한 해 공장을 짓을 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대전역을 둘러싼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당선되는 거 이외에 도심융합특구하고 또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혁신도시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이해를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복합 환승센터 사업을 기존에 추진을 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래형 환승센터가 공모에 당선이 된 거고 그래서 자꾸 지금 UAM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번 사업이 UAM하고 문화공원하고 교통환승센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트램까지. 트램까지요.
그러니까 대전역에서 바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복합 환승센터 사업하고 이 사업이 별개가 아니고 기존의 복합 환승센터가 지금 이 사업, 그러니까 UAM이든 엄버지는 그런 형태로 같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환승센터는 기존에 전임 시장 때 구상해 놓은 거다가 너무 3,000평에 너무 땅이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기를 해서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척은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 기능이 환승센터의 기능 이런 것들을 넘어서 아까 얘기하는 혁신도시에 필요한 공공기관 입주 거기에 컨벤션 기능 이런 걸 추가로 보강해서 대전역 중심의 어떤 기능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적으로 여기는 수직 이착륙 UAM 대비한 공간과 아까 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 일부 조정 그리고 버스하고 타고 내리는 거 그렇지만 환승할 수 있을 때 거기 예를 들어서 일부 차가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뭐 지하철에서 내리고 트램을 이용하고 바로 수직 이착륙하고 열차를 타고 이런 것들은 대전역에 다 모아서 환승이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융합특구 부분하고 이건 지금 정부하고 논의 중인 거고요. 저 혁신도시 부분도 지금 아직 조금 공공기관 산업 공공기관들 이전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결정을 아직 내서 부분 추후 보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환승센터에 있는 3,000평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오피스 빌딩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MBC 구경권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면 아까 이제 사업비 질문 나왔던 얘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를 이제 보도자를 보면 국가 향후에 국가 법정 계획 반영되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다, 국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고속교통부 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 확정된 것은 올해 그 시범사업 진행되는 기본 계획 2억 5천만 원이 전부고 향후 국가사업비나 국고준화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이번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법정계획 2025년이나 2026년 돼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꼭 지원을 아까 못 받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사업비 부분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너무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신지. 그 문제는 아까 좀 전에 좀 설명을 일부 드렸을 텐데.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향후 국고 지원에 관해서는 얘기된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서 좀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도시교통정책팀장 곽경호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이제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컨설팅과 그 자문을 받으러 그 대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의 취지나 이런 개념을 들 때 그만도 이제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이 미래환승센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본 그 취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30%라는 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방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행정법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UAM이라는 게 미래형의 그 교통수단의 그 첨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현재는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답변은 30%라고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그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약 20개 시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30% 정도의 국비 지원이라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현재 국토부의 이 관련 부서가 현재 확보한 국비가 10억입니다. 10억 원을 기본계획 수립에 이제 지금 나눠주는 걸로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 지자체에 지금 2억 5천만 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국비 지원율은 최소 30%로 앞으로 이거는 대광이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비율을 더 우리가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 경험이라고 보면 이건 아직 명확히 UAM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 정비가 지금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 정비하고 UAM 전체 국가 교통망에 그걸 대비하는 지금 국토교통 작업을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만큼은 우리가 예를 들면 KTX나 이런 거 할 때도 국가의 어떤 기관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국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 전체적인 큰 계획을 종합적으로 내놓은 상황에 안에서 국가가 오늘 얼마 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라도 그렇게 안 할 것. 네, TJB 조혜원입니다. 그 환승센터가 다양한 그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승의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선정된 마산과 같은 경우는 60초 이내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여기 자료를 보면은 환승 시간이 3, 4분에서 2, 3분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체감하는 편의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대전역에서 내려서 갈아타는 시간 정도는 30초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빨라도요. 저도 내려서 걸어 오르는 시간만 한 2, 3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고 그 신안역사공원에 예를 들어 트램역을 거기다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한 300m 정도 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고를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하에 바로 역을 지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역 그거 나와 있는 제일 앞에 한번 여기 보시면 지금 지하도 들어오는 거 있어요. 동서간통로로 그 밑에 저 트램이 지나면서 여기는 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지금 4차선이거든요. 도로가 4차선인데 양쪽에 추가로 전임시장 때 그걸 하면서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양쪽에 왜냐면 트램 2차선 먹으면 1차선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한 차선을 양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하 관통도로에서 바로 역으로 탈 수 있는 트램하고는 그리고 UAM 부분은 만약 수직 이착륙이 있으면 대전역에서 바로 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버스가 이제 고속버스가 왔을 경우는 그 역을 들려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시내버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하는 지금 환승센터 구상돼 있잖아요. 일부 차고지도 좀 필요하고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움이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 지하에다가 저희가 차고지를 주차장하고 이런 것들은 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에. 왜냐하면 또 대동천 같은 경우가 지금 화산 여러 가지 정비하면서 주차장을 뜯어내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3,000평의 환승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그뿐이 아니고 기존에는 환승센터 기능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좀 정책을 바꿔서 거기는 혁신도시에 들어올 기관들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 컨도시엄에서 갖고 있는 컨벤션 기능, 약화된 컨벤션 기능에 대한 보강 또 나아가서
지금 대전시에 좀 부족한 호텔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국제대회나 이런 거 하면서 호텔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호텔 같은 경우는 22층 5성급 호텔을 짓겠다고 지난번에 그러시던데 그걸로 부족해서 앞으로 국가 산단 안에 교촌동 국가 산단 안쪽에도 저희가 호텔하고 컨벤션 기능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차원에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조각 전체 조감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시장에서 볼 때 문화공원이 있는 자리에 현재로서는 그 중층 내지는 고층의 건물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도 저 공간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문화공원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역 주변에 사실 상당히 황량하잖아요. 또 건축 있고 오래된 시장 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질문보다 광고사항인데 우리가 두바이 공항이라든가 싱가포르 창의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문화복합 공간들이 실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 초기부터 확실하게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문화공원을 버리지 않고 실내 공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한 건 항상 공모하면서 우리가 공모에 응하면서 그것도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이 계획은 우리가 기본 설계하고 기본 구상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 이 뜻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 이 상황대로 다 끌고 가지는 않겠다. 이 땅에 대한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효율적 이용 방안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다. 그건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20% 빼고 지금 사업비가 뭐 그래도 최소 적어도 몇백억 원, 1,000억 정도 나올 텐데 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건 예산을 편성하면 돼요. 그걸 어디서 만드냐 그렇게 하는 건 질문이 별로 어떤 돈을 갖다가 거선을 쓸 거냐가 그건 아니고 시는 포괄적인 예산 가지고 구상을 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배정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큰 틀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시의 전체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를 내는 저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예산을 마련할 거냐는 안 맞는 거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구나. 그 정도 예산은 감당할 정도 도시는 됩니다. 선생님 시장 때 지방채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 했을 때 1조 원. 그거 아십니까? 원산대 시장 때 485억 원의 지방채가 지금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시란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을 현재 예산과 국가 정책 그리고 국가 예산 확보 이런 거에 맞춰서 최우선 사업과 중요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는 거지. 우리 도시가 그동안 왜 이렇게 침체됐었느냐, 큰 틀의 구상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의 구상안을 얘기하면 이걸 실현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도는데 어떻게 할 거냐, 10년 계획으로 큰 틀의 구상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실현해가야지. 큰 틀의 구상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일할 때마다 한 사업 한 사업 한 사업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깨지고 무슨 산단에 뭐 유치하려고 해도 땅도 없고, 그러니까 매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돼 있는 사람, 준비돼 있는 도시한테 기회가 오게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은 조정해 가는 것이고 제가 도시철도 3, 4호선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걸 동시착공한다고 얘기 자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시착공이 아니고 이 도시의 미래 교통수단까지 3, 4, 5호선까지 정도는 돼야 도시철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해서 구상을 마치고 예산에 맞춰서 최우선 사업부터 실현해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기본도 없이 1호선 끝나면 그때부터 2호선 출발하고 2호선 끝나면 그때부터 3호선 출발하니까 도시철도 하나 넣는데 20년씩 걸립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이 도시를 끌고 가서 이 도시가 경쟁력이 있겠나 미래에. UAM도 다 다른 도시 다 하고 다 끝났는데 우리는 뒤따라가서 그때부터 한번 들어간다? 결국 꼴찌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비하겠다. UAM 11월달에 시청에서 관련해서 공모사업 진행하는 게 이거 대전시도 확인을 하고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오늘부터 11월달에 이제 정부가 올해 11월달에 UAM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일.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택해 주신 부담 감사드리고요. 내일 1시 30분